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참 최근 시장이 지난 9월 중반에도 한번 속을 썩이더니 요즘에도 계속해서 어렵게 좀 진행이 됩니다. 9월 달에는 하락의 속도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막 나오는 것 같아요. 8월 달 한번 충격을 받았고 9월 달 충격을 받았고 10월 달도 충격을 받고 있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 이후부터 쉬지 않고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어쨌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투자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현재 시장을 거쳐가는, 현재 시장을 극복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요즘에 이제 무료방이라 할지라도 우리 무료방 잘 아시죠? 다른 유료방보다도 오히려 수익이 높다. 제가 다른 무료방들 어떻게 하는지, 또 주변에 이제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후배들이죠. 보면 썩 마음에 들게 리딩을 하는 쪽이 별로 없습니다. 2, 3% 무료방 내어가면 수익 냈다고 그것만 또 들먹이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매매는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하는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에서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죠. 저가에 사서 저가에 매수를 해서 고가에 파는 수밖에 없죠. 매도. 이러면 당연히 차익이 남으니까. 이 쉬운 방법인데 쉬우면서도 정말 어렵죠. 어디가 저가인지, 어디가 고가인지 정말 파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실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저가에 사서 고가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맥점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점을 포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1차적인 선결 과제가, 김 대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주식 투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목의 선정. 어떤 종목 선정할 거냐. 그리고 다음에 매매 급소 포착. 급소 포착입니다. 매매 급소라는 게 무엇이냐.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시점이나.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게 이 매매 급소라고 하겠는데, 이 종목 선정과 급소만 포착을 잘하면 주식 투자에는 절반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주식 투자의 알파와 오메가다.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무료방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며 추천했던 종목들이 뭐였죠? 우선주, 그리고 또 품절주,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 수산주, 그것도 좀 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했죠. 근데 이것들을 추천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김 대표가. 시장이 쉬는 틈을 타서, 시장이 쉴 때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주력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습니다. 주력주도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시장에 들어올 때는 우선주라든가 또 일부 스펙주라든가, 스펙주들, 특수목적 기업들 있죠. 스펙주들,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스펙이 아니고 SPC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품절주들, 오늘 했던 품절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흐름을 잘 관찰해야 된다. 시장의 흐름. 시장에 지금 현재 상승 과정에서 주도주가 있고 하는 흐름이냐, 아니면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어떤 주도주가 쉬는 과정에서 어떤 쪽으로 매기가 움직일 것이냐, 이런 흐름부터 일단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9월 중반부터 9월 15일 날이었죠. 어떤 종목을 추천했나요? 김 대표가. 그때 추천했던 종목들 잘 아시겠지만,
15일이었죠? 10월 15일이었던가요? 이때였죠. 15일. 정확하게 15일이었네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때 시초값부터 매수를 하자. 시초값부터 12,000원대 매수를 하자. 라고 10월 15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게 맥점이냐? 차트상을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조금만 추천해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기본들이 딱 되어 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 지지력은 갇혀있는 시점, 이런 자리는 손해를 본 자들이 2, 3% 손해에 그치는 반면에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100% 가까이 수익이 났죠. 100%? 12,000 몇백 원대였으니까 당시에 이게 3만 원까지 갔으니까 순식간에 100%가 납니다. 이 종목들 분명히 무료방에 추천해드렸죠. 근데 과연 수익들을 얼마나 냈을까요? 불과 잘 수익을 냈다고 하는 분들도 한 10%에 아마 그쳤을 겁니다. 왜냐? 짧은 수익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또 급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흔들어도 보면 지지선에 대한 것들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지지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죠. 추세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추세가 따라서 쭉 계속 움직이게 되죠. 충분히 이때는 100%가 나흘 만에 100%가 나왔으니까. 예전에 진원생명과학,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8월 19일 제가 유튜브를 처음 했던 날인데 방송을 8월 19일 날 정확하게 추천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다음 날부터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6개월 만에 200% 들어갔죠. 이거는 유튜브 자료도 나오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다 됩니다.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급등 전에 8월 19일 날 정확하게 저점에서 9,400원, 500원대 다음 날부터 상한가가 시작이 됐죠. 그때 진원생명과학을 추천할 때 정말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그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유튜브 지금 확인하시면 제일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그 뒤로 종목도 추천하는 것들 한두 종목 정도가 좀 실패한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에 좀 미적거리던 종목들이 한데 유튜브에 추천한 종목들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를 계속 기록하다가 최근 시장에서 조금 한두 종목이 흔들려서 100% 승리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근 승률들은 대단하게 납니다. 근데 이 종목을 추천했던 이유, 주력이 아닌데 추천했던 이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죠?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장의 흐름이 조정을 받고 있다. 좀 조짐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먼저 캐치하고 종목 선정을 이런 쪽에서 하는 겁니다. 종목 선정을. 우선주, 스펙주, 품절주 이렇게 가는데 모습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 또 매수에 급소에 있다. 그럼 공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어떤 지지 라인들을 붕괴를 시켰다면 이때도 지금 예를 들자면 시초값도 공략을 했는데 바로 아래 5인선 있고 11선이 있습니다. 11선을 깨져서 공략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손실폭은 불과 한 2, 3% 불과합니다. 손실이 2, 3%인데 못해도 30%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선주의 특성상 상한가 또 잘 나오고 못해도 2, 30%가 금방 나옵니다. 손해보면 2, 3% 이익을 보게 되면 20%, 30%인데 이런 종목은 왜 공략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주도 계속 공략을 했죠. 지난번에 또 우선주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 뭐였습니까? 크라운제가 우선주였죠. 며칠 전이었죠. 어제였나요? 어제였죠. 이것도 시초값도 공략 말씀드렸죠. 시초값. 시초값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선 딱 잡혀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수가 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시장이 좋지 할 때는 적은 종목들, 개인들이 움직이기 쉬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지금 보면 자본금이 1억 5,400만 원 우선주니까 자본금이 2억도 안 됩니다. 총 상장 주수가 77만 주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움직이기 쉽습니까? 장난치기 쉽고. 순식간에 올라가면 금방 상한가 들어가죠. 바로 상한가 들어갑니다. 시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번쯤 출렁거리면 또 한 번쯤 양봉이 또 크게 나오겠죠. 단타들은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신라섬유. 바로 올랐죠. 회원들 같이 사서
회원들에게 오늘 좀 미안한 날이에요. 왜냐면, 이따가 이제 수산주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이제 회원들에게 다 브리핑을 먼저 했죠. 아침에. 아까 그 내용, 카톡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브리핑을 해서 개장 전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뭐 사자는 게 아니었고, 어제 우리 그 회원들에게도, 이게 품절주니까 내일 조정받으면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전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제 얘기를 해놓고 들어간 건 오늘 아침에 들어갔죠. 조정받으면 들어가겠다 했는데, 막판에 좀 이제 시황 쓰고, 시황 마무리 바로 올라가죠. 몇 분 만에. 마지막에 한 2, 30분 놔두고는 시황 그 정리를 마감 시험 마무리 브리핑을 하느라고 정리를 하는데 그동안 이게 확 빠졌어요. 그랬으면 어제 마감 단위까지 들어갔을 텐데 아쉽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계속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신라점이나 또 뭐 있잖아? 양지사 했죠. 양지사 들어가자. 양지사도 들어가자. 그런데 신라섬유가 좀 강하게 나왔고 양지사도 못했지만 뭐 한 10% 이상 수익이 나왔죠. 다 고점에서 매도들 다 회원들 잘 했습니다. 보통 한 10%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10%에서 15% 대라도 충분히 그런 정도의 수익들은 보고들 나오는 거죠. 왜냐? 이런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이유 설명을 드렸지만 보시면 보이죠? 유통 물량들이 많지 않아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대주주 지분들은 많은데 개인 지분이 한 40%, 39%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잠겨있는 물량이죠. 장난이 시기 쉽다는 소리죠. 그만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신라교육도 볼까요? 신라교육도 보면 신라섬유죠. 신라섬유를 보면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통 물량이 양지사, 신라섬유 39%고 양지사의 경우에는 더 적죠. 양지사인데 양지사의 경우에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대주주를 비롯해서 특수관계인 지분이고 10%밖에 안 되는데 10%도 이게 뭐 물량이 나올지 말지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중간에 그냥 들었다 놨다 세력들이 장난을 치기 쉽다는 소리죠.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들도 미리 관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측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구나 이렇게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 것인가를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뭐 중간에 이제 그 오후 들어서 좀 우리 회원들한테는 진짜 유럽 회원들한테 오늘 상당히 미안한 상황이에요. 아침에 좀부터 보고 있었는데 좀 늦게 들어가긴 했죠. 수산주들. 원래는 사도시 푸드를 우리 회원들에게 추천하려고 했어요. 대장주니까. 근데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점심사라고 하고 들어와서 약간 조짐이 어제 추천하려다가 이것도 오늘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점심사라고 와서 보니까 그래도 무료방에 딱 보이는 거예요. 딱 창을 띄워놓은 게. 그래서 무료방에 일단 하나 추천하고 유료방에 사도시푸드를 추천하자 해서 무료방부터 추천했어요. 오늘 나간 거 종목 시간을 보시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CJ 시푸드부터 무료방에 추천을 하고 유료방에 추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5% 올랐었죠. CJ 시푸드 추천했을 때 처음에. 그죠? 근데 유료방에 추천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 종목이 확 떠버린 거예요. 10%, 15% 이상이. 조금 센 놈이니까. 바로 오를 줄은 몰랐지. 조금 시간적인, 그 몇 분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잡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종목을 어쩔 수 없어서 이 종목을 추천했던 겁니다. 유료방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무료방에 오늘 신경 쓰느라고 무료방 원래 유료 VIP들이 참 우선인데 갑자기 그 창에 띄어서 무료방하고 유료방을 해도 충분히 시간이 되겠지 했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 역주행을 어떻게 보면 한 거지. 센 놈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우리 회원들한테 식구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만큼 내가 이 무료방에도 신경을 써서 종목들을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근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앞으로는 좀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타이밍들을 잘 잡아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가장 문제는 사실상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이걸로 인해서 막 그 제2차 팬데믹이 오고 해서 진짜 각 주요국들이 그 경제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생길 경우에 셧다운에 막 들어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될 거는 일시적인 충격이 물론 그렇다고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않겠지만 조정폭이 좀 커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좀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제외한 변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미국 대선 이거 불확실성하다고 뭐 왔다 갔다 하죠.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것도 마찬가지죠. 미국 대선 언제 합니까? 11월 3일 날 하죠.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일? 2주도 안 남았어요. 2주도 안 남았어요. 2주. 슈트라인도 2주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죠? 지금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죠. 바이든의 공약 친환경입니다. 물론 5G 같은 경우는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같이 이제 뭐 하는 그런 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 바이든하고 이제 트럼프는 그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공약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어쨌든 친환경 쪽에 친환경 에너지 뭐 그린뉴드 우리나라의 그린뉴드라고 맞물리는 그런 흐름 쪽에 공약들을 좀 많이 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린뉴드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한번 또 설명을 테마해 드리겠습니다만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는 경우 물론 그린뉴드라는 게 새로운 테마는 아니죠. 하지만 뉴딜에서 그린뉴드 생소한 단어가 오히려 나오기 시작해서 시세는 일부 낮지만 100%는 낮지만 새로운 테마가 나오기 시작하면 100% 수익으로 만족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2차전지라는 테마 예전에 있었나요? 몇 년 전에 2차전지라는 테마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전기차 활성화가 되면서 2차전지라는 테마가 생기고 나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새로운 테마다. 지금 일부는 뭐 100%씩 오르고 그 이상도 올랐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들은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시장의 중심축은 자꾸 제가 무료에서도 무료 방송에서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그린 뉴딜이 있다 하죠. 그린 뉴딜 자꾸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들이 본격화될 것이고 미국에서도 만약에 바이든이 됐다. 물론 이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죠. 의외로 예전에 힐러리처럼 트럼프가 또 다시 재역전을 거듭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사실상 상당히 희박하죠. 그린 쪽으로 거의 그 완전 우세 쪽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바이든이 됐다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 되겠죠. 그럼 돈이 풀리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헬스케어라든가 그린 청정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또 주목을 받겠죠.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도 바이오주들이 많이 따라갔던 부분들이 있죠. 해서 일단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사실 예전에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유튜브 중에서도 그린 뉴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수차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드렸던 바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9월 달에 나갔던 종목이죠. 이 부분에 뭐 우리 이제 부방회원들도 많이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 이게 유튜브 자료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 추천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는 걸 하는 건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을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추천했습니다. 이때 쭉 이때 이날 9월 9일 자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천을 할 때 때묻지 않은 싱싱한 종류다. 때묻지 않은 싱싱한 수차다. 그렇게 때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꾸
자꾸 손을 타게 되면 일반들이 많이 붙게 되면 보통 일반들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을 사다 보면 매물에 대한 압박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물 압박.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올려주겠습니까? 더 큰 자금이 들어와서 올려줘야 되죠. 근데 이런 종목들 보세요. 근데 오를 때 가볍게 올라갑니다. 왜냐? DK랑 수차로 알려지긴 했지만 다른 수소차에 비해서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죠. 거래량도 보면 다른 수소차들이 막 거래량이 이때 왕창 수방이 되고 있을 때도 이 종목은 소액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한 80% 이상 수익이 단기간에 났어요.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났죠. 근데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보다도 더 좋은 종목이 된다는 거죠. 이보다도.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를 했냐면 오늘 준비한 종목인데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차트는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어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안 빠집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이 조정을 받아. 근데 이건 안 빠져. 그만큼 매수세가 있고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매수가 탄탄하다.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안 빠진다는 건 매수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 있다. 그건 세력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줄줄 흘러내렸겠지. 근데 이 종목이 얼마나 좋으냐면 기본적인 펀드멘털이 아주 좋아요. 자본금 50억 정도밖에 안 돼. 유튜브에 이거 방송을 해서 이제 우리 회원들이 앞으로 지금 매집을 할 거예요. 이 자본금 50억밖에 안 되는데 2분기에 한 개 분기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130억에서 140억 정도 이상이 났어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은 많은데 막 그 금융비용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아서 순이익은 적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영업이익 순이익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갑니다. 50억짜리가 130, 40억. 한 개 분기에 벌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근데 주가 10,000원대 중반밖에 안 해요. 이런 회사가 50억짜리가. 엄청나게 싸죠. 그리고 유보율이 4,400%나 돼요. 44,000%가 아니라 4,400%. 유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돈 장사를 얼마나 잘했냐, 돈을 벌었냐죠. 여러분이 매매하는 흔히 일반적인 수소차, 이거 보통 보면 자동차 부품들이 그나마 좀 괜찮아요. 돈은 잘 못 버는데 유보율은 한 1000%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적자가 되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이건 자동차 부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소차라는 거죠. 반도체 장비. 반도체하고 원래 본업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예요. 재무구조 좋고 아주 우수한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거죠. 저 정도 되면 최상위권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분기에 자기 자본금의 3배 정도 가까이 이익을 내고 있고,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어디로 가정이 있느냐. 사업 다각화라는데, 사업 다각화를 잘 봐야 돼요. 사업 다각화가 한대 상황에 몰려서 사업 다각화를 한다. 보통 뭐 바이오 쪽 이런 게 많죠. 그냥 그대로 기존에 사업을 하는데 안 되니까 유행을 타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게 돼. 이거는 장난을 쳐서 일시적으로 한번 시세를 내고 우려먹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개미 지옥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 걸려들면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장사를 잘하면서도 사업을 여러모로 다각화를 시키는 거, 이것들은 나중에 캐파도 커지고 수익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죠. 아까 본업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죠. 사업 다각화를 하는데 제가
상당히 좀 주목을 가지고 보는 로봇 분야. 이 로봇 쪽에서는 대기업 오너들, 뭐 경영자들이 아니고 오너들, 로봇 쪽에 관심도 진짜 많습니다. 특히 LG그룹 같은 경우는 로봇 쪽 관련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편입을 많이 시키고 있죠. LG뿐만 아니고 로봇 쪽에서는 사실상 그룹 재계에서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 로봇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로봇 시장 아직 작은데 엄청나게 앞으로 성장이 될 수가 있죠. 로봇 쪽에서 사업 장악하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에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수소만 강조를 했는데 태양광 쪽도 바이든의 공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로. 그리고 수소의 저장과 운반에 대한 부분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메리트. 이 방송에서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이게 근데 반도체 쪽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니까 수소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수소, 태양광, 로봇 본업만 생각을 하지 사업 장악하라고 있고 그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서서히 실적을 거둬가는 이제 성장의 초입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 앞서서 종목은 선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아까 안 빠지고 있다고 했죠? 고점 돌파, 눈앞에서. 고점 돌파하면 매물이 없습니다. 50억짜리밖에 안 되니까 세력들의 물량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흔적들이 끝났어요. 흔적들이 딱 보여주잖아요. 파는 흔적도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팔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팔았다고 하면 만약에 이거 올라오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완전히. 이 시장 조정을 받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놓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파는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였냐? 흔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번에 고점을 돌파하면 물려는 악성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 안정이 되고 말씀을 드렸듯이 수소에 대한 부분, 태양광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아주 좋으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게 그래서 지금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원들 부방 회원들 이제 매집을 할 겁니다. 매집을 하는데 어디냐? 조금 그래도 시장이 앞으로 출렁거리면 조정을 약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사이 몇 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죠? 한번 살짝 마지막 눌림목. 보통 눌림목에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눌림목에 매수를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막바지 눌림목을 주는 그런 구간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펀더멘탈 상으로도 이 수소나 태양광 이 부분들을 다 제외한다. 실적만으로도 실적 발표가 이제 11월 15일까지 되겠죠. 실적만으로도 현재 주가는 쌉니다. 실적만으로도 현재 주가에 비해서 50%는 올라야 돼요. 실적만 가지고서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근데 앞에서 언급한 재료들이 부각이 된다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더 가겠죠. 시세는 탄력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부방 회원들도 어떤 종목인지 유튜브로 올려놓은 거 잘 몰라요. 아침에 또 설명을 다시 드렸는데 회원들은 알고 있어요. 어떤 종목만 얘기를 했지 종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안 드려놓으니까 그냥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종목이냐 사야 되겠다. 바로 그러주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근데 종목들이 이미 알려드렸는데 내용을 브리핑을 안 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사는 시기가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래서 한 2주 동안 종목을 매집을 할 겁니다. 이제 같이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딱 드렸죠. 시장의 흐름 그리고 주도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정해되어 있습니다. 지금 때묻지 않은 수소차 태양광 펀더멘탈 아주 좋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으로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승부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번에 그 조정 파동에서 손실을 보셨던 분들 수익은 금방 회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하게 방송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이 카톡방에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뒷자리 함께 올려주시면 파격적인 프로모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다들 어렵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정말 파격적으로 혜택을 드려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매집을 해서 초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김 대표가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는 이미 다 봐오셨을 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 리딩까지는 하지 않다 보니까 조그만 수익들이 아마 그치고 말았을 겁니다. 제대로 된 수익을 먹어보자. 남들처럼 호황하게 200%, 300% 이렇게 수익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기본적으로 50% 나올 거고, 앞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잘하면 한 70에서 1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좌가 손실이 났던 분들은 충분히 이번에 연말까지 계좌를 복구를 하고 플러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투자 금액이 적다 하시는 분들, 1,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이분들은 반드시 프로젝트에 가담을 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금 적은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참 돈을 벌어들이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오히려 적은 분들, 투자 자금이 적어서 고민하신 분들, 막 500만 원을 한다, 뭐 얼마를 한다, 이런 분들은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다. 이분들은 이제 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 시드머니를 기본적으로 최소한 1,000만 원까지 일단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방에 합류를 또 시키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이 적을지라도 정말 앞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만 특별하게 혜택을 드립니다. 이 이벤트 자주 안 하는 건 아시죠? 이 무료 카톡방에 성함 그리고 뒷번호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시장도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아마 좋아질 겁니다. 시장은 좋아지는데 앞으로 연말장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지는데 종목이 문제고 대응 방법이 문제죠. 이제는 예전처럼 지난 3월, 4월 달처럼 수익을 아무 종목이나 사서 수익을 올리는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기회는 아마 다시 폭락이 온 이후에나 가능하지, 현재 상황에서는 뭐 모든 종목을 동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지나가서 지하 꽃길은 사라지고 이제 각계전투 험난한 길에서 승리자와 패배자가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김 대표와 함께 연말 장세 함께 꽃길을 걸어보실 분들 이번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다 성투하는 그런 연말 장